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이제 폭락했다는 뉴스를 다들 보시면서 이제 반도체 지수가 정말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지, 지금이라도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현재 라인에서 또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건지 정말 이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시장 변동성이 워낙 이제 거칠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말 편히 못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이제 긴급하게 주말에 영상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그 야간 선물이 하락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월요일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개파락의 충격을 받고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야간 선물이 이제 105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상으로 보면은 일단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이제 직전 저점 라인대에서 시가를 형성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자, 바로 직전 저점 부근 대중들에게는 당장이라도 이제 지지선이 무너질 것 같은 상당히 공포감을 유발하는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주포들의 수급 메커니즘을 알면 오히려 이런 자리가 결정적인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이 월요일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며 앞으로 이 삼성전자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가게 될지 오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 반납하고 영상 남기는 만큼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삼성전자는 제가 이 37만 원이 찍힐 때죠. 이때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됐다. 우리는 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현재는 그 구간에서 이제 기간 조정과 말 그대로 이 가격 조정이라는 게 발생이 됐고 현재 라인에서는 제가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삼성전자는 고가 대비 완벽한 낙폭과대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매번 시장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항상 발생합니다. 이번 장세 역시 엄청난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파동이 진행이 됐고 그 조정 파동이 이 앞서 나온 파동들보다 상당히 거칠고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 하락 조정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월요일 아침에 페닉셀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장중에 저점을 일시적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중들이 더욱 싸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구간이지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절대 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철저하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이 기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자 5일 전 영상에서도 이제 폭락을 예고해 드리면서 어느 가격에서부터는 이제 제가 매수를 할 겁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린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고 지금 눌림이 나온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 조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좀 설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 역사적인 조정 국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제가 20년도치를 다 찾아봤어요. 조정 국면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04년도에도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현재 같은 조정은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고점 대비 한 40% 빠지는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조정이 발생이 된 게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08년도 금융위기 때죠. 자, 08년도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때도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그러니까 45% 조정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45% 조정. 11년도에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 시절에도 디램 값이 무려 80% 가깝게 폭락을 했지만 그 공포의 시기에도 삼성전자는 30% 수준의 조정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뭐 2015년도에도 뭐 조정은 발생했고 그러니까 매번 이제 상승 국면에 조정 발생했는데 뭐 이때도 한 30% 조정 그죠? 15년도 17년도 조정도 뭐 35% 정도 그죠? 30%, 2020년도 30%. 가장 크게 조정이 발생됐을 때가 이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무려 2년이나 빠지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 나온 이 조정 파동인데 이때가 이제 뭐 러시아 전쟁, 미국 금리에 대한 급격한 인상, 뭐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거기 이제 메모리 사이클 붕괴까지.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을 때, 겹쳐 나왔을 때가 그때가 이제 50% 조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디램 값 폭등을 하고 있고 역대급 이 AI 슈퍼 사이클에 지금 엄청난 유동성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우상향 과정 속에서 수급이 꼬이면서 어마어마하게 기술적 조정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주가가 밀릴 거라 예측을 하더라도 상당히 상식 밖의 조정이다라는 거죠. 보통 말씀드린 대로 뭐 특정 조정 구간에서는 이제 30에서 40%의 조정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월요일날 추가적인 개파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수라는 거죠. 그죠? 일시적 이탈이 나와도 그러니까 이 갭을 메꾸는 하락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밀리면 그럼 40%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맥시멈으로 채워주는 영역이 이제 다음 주에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번 투매가 시장의 역대급 공포를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이 레버리지 신용 물량들을 지금 이 마지막 이 바닥 구간에서 다 털어먹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포들의 전형적인 이 페이크성 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분위기가 공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체감상 크게 느껴질 뿐이지 매번 이 거대한 이 조정 사이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생해온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고점 과열 영역에서 하락 추세대를 상당히 지금 정직하게 만들고 내려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너무 정직하게 지금 만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세대를 이 흐름을 이제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장중에 주가의 변동성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자, 원래 하락 추세대 끝부분에서는 이런 거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가 좀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 나오는 현상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투매라는 공포,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저가 매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포모, 얘네들이 강력하게 충돌을 하면서 대중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나오는 패턴인데,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장중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상방 전환을 한다라고 흥분을 하면서 따라붙고, 그런데 주포들은 그걸 위해서 무참히 계속 짓누르면서 하락을 시키니까 계속 로스컷, 손절이 나가게 되고, 또 기가 막히게 강력한 저가에선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뒤통수 장세에 달하는 겁니다. 사면 물리고 무서워서 던지면 기가 막히게 날아가고, 그런데 이런 하락 추세대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동성 확장 국면은요, 역설적으로 대중들의 심리가 이제 하락에 마지막에 머무르는 단계에 도달했다라고도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엄청난 이 험악한 변동성을 보여주지만 보통 이제 상승의 끝자락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뭐가 나요? 더욱 돌파할 것 같은 이러한 이 흐름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시세가 꺾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당장이라도 이렇게 주가가 부러질 듯한 공포를 주지만 정작 특정 가격대에서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그 대중들의 투매가 떨어지는 그 자리가 언제나 그 흐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이 기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기술적으로 딱 정리해드리면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죠. 자, 월요일날 이제 아침에 시가를 뭐 개파락으로 진행이 돼서 뭐 투매가 나서 일시적으로 직전 저점을 깨버린다. 그러면 차트상에서 이제 낙폭과대 마지노선 가격에 이제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급격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하단 라인에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만들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 그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로 만약 시장의 하방 경적이 생각보다 강하다 싶으면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과 직전 저점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따지면은 1000포인트의 지지예요. 이 심리가에 대한 지지. 그게 나오면서 이제 이 쌍바닥의 흐름을 그리고 돌려세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상단 추세를 이제 결국 넘어가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직전 저점을 한번 깨고 돌리냐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으로 돌리냐, 이건 이제 물론 월요일 시장을 뚜껑을 열어봐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 하락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이 강력한 반등에 무게를 두고 현재 시장을 봐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이 하락 구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과열을 알리고 나서 이제 추세대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보시면, 자, 28만 원일 때도 제가 매수 이야기하면서 기술적 반등 먹여드리고, 그죠? 이때 반등이 터져나온 게 10%가 넘은 거잖아요. 이 하락 추세대에서 이제 26만 원이 왔을 때 요 날이 되겠죠. 이 26만이 왔을 때도 매수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면서 또 이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챙겨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24만 원이 왔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네, 24만 원 또 매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현재 지금 이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 다음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이 하단 라인대에서 매수를 계속 노렸었던 것처럼 이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기는 매수라는 거예요, 매수. 지금 쌍바닥으로 돌리냐 저점 한번 찍고 돌리냐. 오히려 지금 이 갭을 메꾸는 흐름까지 나와버리게 되면은 거기는 상당히 이 완벽한 매수의 극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물량을 좀 더 과감히 실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이렇게 가격대에서는 지금 매번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지만 장중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가장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호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미리 문자 남겨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노리는 그 극매수 구간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이 결정적인 신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난번 바닥을 터치를 했을 때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악성 신용 물량과 담보 부족, 반대 매매가 장중에 시원하게 터져준다면 그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 바닥 신호가 될 거라고 제가 미리 지금 예고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급전환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 개인들이 무려 7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술적 반등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목요일 매도세에서는 또 5조 가까운 물량을 지금 쫓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투매를 통해서 그 물량마저 주포들이 싹 털어가는 그 신호가 나와주면, 그러면서 이 전환을 시켜준다면, 그럼 시장은 단기간 동안 이 추세 대안에서 매수세들을 완벽하게 다 청산을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대한 사이클의 극저점에 대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장 중에 제가 진입할 매수 시나리오와 제 포지션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현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 파동의 이제 저점이 찍히게 되면 제가 노리고 있는 이 다음 그림은 뭐냐면, 지금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이 저항대를 뭐 돌파하는 그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노릴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반등이 나오면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추세대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변동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전환이 되는 그 자리에서는 어떠한 신호가 발생이 되냐면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타고 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1번의 그림처럼. 조정 때는 주가가 이렇게 밴드 안에 지금 깔려 있지만, 보시면 이때도 한번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매도가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깨는 형태의 투매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환의 그림이 나왔죠. 지금 구간을 잘 보시면, 자, 돌파가 한번 나오고 일단 저점이 한번 나왔는데, 이제 이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지키고 돌리냐 아니면 깨지고 돌리냐. 그래서 제가 이 쌍바닥이냐 역회된 숄더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신호에서 이 돌파의 신호가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물량을 싣는 이 2차 매수에 대한 자리가 될 거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타고 가는 국면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홀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면 이렇게 시세를 내기 때문에 여기는 홀딩의 국면이 되는 겁니다. 자, 타고 가는 그림을 노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장중에 차트를 째려보다가 지난 반등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급이라는 건 정말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급하게 매수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역대급 전환점이 될 건데, 그리고 타고 가는 그림이 나오면 제가 홀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엑시트하는 시점은 이 맥점이 깨질 때, 이번에도 시가부터 이 맥점이 깨질 때 이럴 때마다 이제 엑시트 신호를 보내드렸던 건데, 타고 가는 그림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다시 쓸어 담기 위해 설계해 놓은 이 맥점, 장중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돌파 시점의 매수, 그리고 깨지게 되면 이 엑시트 타점,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점 코치는 지금 투매가 나오면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저점에서 이 추세 돌파가 되면서 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전에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 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